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졸 수학 검정고시 강사 정진희입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3단원 뒷부분에 해당하는 확인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4단원 1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한번 같이 보면 3단원 문자와 식에 해당하는 내용 문제를 같이 풀고 4단원 1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 같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교재 33쪽에서 36쪽에 있는 확인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면 1번 곱셈 기호를 생략하여 간단하게 나타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1번을 보면 먼저 마이너스 6 곱하기 2a라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주는데 문자 앞에다가 숫자를 써주고 숫자와 문자 사이에 곱해져 있는 이 곱하기 부호는 생략해준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같이 보면 우선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2 곱하기 a라고 써줄 수가 있는데 이때 숫자와 문자 사이에 곱해져 있는 이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해주면 마이너스 12a다 라고 간단하게 생략을 해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도 한번 같이 볼게요. 2번 문제는 4x 나누기 2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나누기 이 나눗셈 기호를 곱하기로 바꿔서 문제를 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수를 취해서 곱해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역수를 취할 때는 분자랑 분모를 바꾸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4x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2를 역수를 취해주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을 해줄게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을 해주면 2x다 라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3번 문제도 한번 같이 볼게요. 3번 문제는 지금 숫자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1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과 마이너스 1에서 1이라는 숫자는 생략을 해서 써줄 수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이라는 숫자를 제거해주면 마이너스만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자 x랑 y를 곱해줄 텐데 우선 x는 하나만 있으니까 x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y는 2개 곱해져 있어요. 이럴 때 같은 문자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곱해져 있을 때 우리는 거듭제곱의 개념을 사용한다라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y가 2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곱하기 y의 제곱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한번 같이 볼게요. 4번 문제는 0.1이 곱해져 있는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1과 마이너스 1만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0.1이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1 같은 숫자는 생략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0.1은 바로 이렇게 써주고 문자를 곱해주는데 곱하기 a, 역시 b도 2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거듭제곱의 개념을 사용해서 이렇게 0.1 a b 제곱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곱셈 기호를 어떻게 생략하는지 숫자와 문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다음 중 계산 결과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오타 하나만 수정하고 가도록 할게요. 4번을 괄호의 위치를 좀 바꿔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주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4번의 괄호 위치를 앞에 바꿔주고 한번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한번 보면 a 곱하기 b 나누기 c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나누기는 우리가 곱하기로 바꿔줄 때 역수를 취해서 곱해주기 때문에 a 곱하기 b 곱하기 c분의 1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해서 나타내주면 c분의 a, b다 라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은 a 나누기 b 나누기 c 이기 때문에 곱셈 기호를 써서 나타내주면 a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c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해주면 BC분의 A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3번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3번은 A 나누기 B 곱하기 C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괄호가 나와 있을 때는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해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해주고 이 B와 C를 곱한 거를 A에서 한꺼번에 나눠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분의 1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고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해주면 BC분의 A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은 A 나누기 B 나누기 C입니다. 역시 괄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괄호 먼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 곱하기 B분의 1 해준 다음에 나누기 C이기 때문에 곱하기 C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내주면 BC분의 A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 3, 4번 계산을 해보았을 때 2, 3, 4는 BC분의 A다 라고 나와 있고 1번은 C분의 AB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것은 바로 1번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는 곱셈과 나눗셈의 기호를 섞어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연습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A가 2일 때 3-6A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A는 2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문자 A에다가 2를 대입해서 시계값을 구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3-6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3-12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뺄셈을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9다 라고 시계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계값을 대입을 해서 구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기출문제 종종 나오기 때문에 잘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도 역시 대입을 해서 구하는 문제입니다. A는 마이너스 1, B는 2일 때 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A랑 B에다가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해서 시계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곱하기 2다 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4로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면 플러스 3이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예요. x랑 y 값이 나와 있고 3x-2y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랑 y에 주어진 값을 이 문제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x-2y에다가 x, y에 각각 대입을 해볼게요. x는 마이너스 2, y는 플러스 3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고 곱셈끼리 먼저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플러스 6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뺄셈으로 된 거는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고쳐주면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6을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2다 라고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 4, 5번 모두 문자에 대한 값이 주어지고 대입을 해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6번 문제까지 풀어보면 6번도 마찬가지예요. 6번도 x랑 y 값이 주어져 있고 x제곱 마이너스 2x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x랑 y의 값을 각각 대입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x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2다 라고 식을 세워줄 수가 있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이런 문제는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두 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고 1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가 2개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4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항상 이 마이너스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그대로 마이너스를 써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의 개수가 2개, 짝수개이기 때문에 부호를 플러스다라고 써준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4 해서 플러스 5다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는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예요. 어떻게 시험에 나오나 한번 살펴보면 a가 3일 때 식 2a 플러스 1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역시 문자의 값이 주어져 있고 식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올 때는 이 문자의 값을 그대로 대입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대입을 한번 시켜줘 볼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1로 나타내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5다라고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라고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를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를 보면 x는 2, y는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x 플러스 4y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그럼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고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고 간단하게 풀어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6 여기를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2 이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8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라고 기출문제 역시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도 문제 풀기 전에 오타 하나만 수정을 하고 갈게요. 9번에 4번을 보면 항의 개수는 3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개수가 아니라 이때 개수라고 문제를 바꿔서 일단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보기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차수는 2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차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어떤 걸 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 가지 항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것의 차수를 읽어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다항식에서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세 개의 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차수가 가장 높은 것은 3x제곱 즉 x가 2번 곱해졌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식의 차수는 2다 라고 해주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2번 한번 볼게요. 상수항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상수항은 여러 개의 항들 중에서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에서 숫자로만 이루어진 거는 맨 마지막 플러스 4이기 때문에 상수항은 4이다 라고 하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기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x의 개수는 3과 마이너스 2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수의 개념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개수는 뭐냐면 이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 다항식에서 한번 살펴보면 x제곱의 개수는 3이 되겠죠. 곱해진 숫자를 의미하니까.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x의 개수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3과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3을 빼고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 되겠죠. 3은 뭐다? 3은 x제곱의 개수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보면 항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항은 이렇게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해서 3개다 라고 하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다항식을 보고 다항식에 적용되는 개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차수는 어떻게 읽고 상수항은 어떤 거고 개수는 어떤 거다라는 정확한 정의들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암기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은 다항식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고 x의 개수, 상수항을 각각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항식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항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항은 숫자와 문자로 곱셈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항의 개수는 하나, 둘, 셋 개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A는 3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X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X의 개수는 바로 X에 곱해진 마이너스 3이다 하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상수항은 뭐냐라고 하면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 C는 플러스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A와 B와 C를 각각 다 더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A와 B, C를 다 더하면 플러스 1이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0번 문제도 9번 문제랑 비슷한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차식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1차식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차식은 뭐냐면 가장 높은 차수가 바로 1인 식을 1차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떤 문자의 차수가 가장 높은 게 1. 그래서 만약에 A에 관한 식이다 라고 했을 때는 A가 한 번 곱해진 거, X에 관한 식이다 라고 했을 때는 X가 한 번 곱해진 거, 이런 식으로 가장 높은 차수가 1이 되는 식을 바로 1차식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한번 보면 1번 식은 A에 관한 식이죠. 근데 문자 A가 한 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1차식이 맞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은 계산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으로 풀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이 지워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다 라고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식은 x에 관한 식인데 가장 높은 차수가 1이기 때문에 역시 차수가 1인 1차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을 보면 x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x분의 1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x의 마이너스 1로 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은 1차식이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바꾸는 거는 뒤에 나오는 개념인데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x의 1, x의 2, x의 3 이런 식으로 지수가 자연수로만 이루어진 숫자를 배웠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수를 음의 정수로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분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수가 마이너스 1이면 x분의 1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마이너스 2다라고 하면 x제곱분의 1, x의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면 x의 세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수가 음의 정수로 나타날 때는 분수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개념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은 1차식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4번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4번은 괄호가 있기 때문에 각각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높은 차수를 살펴보면 x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때 차수는 2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2차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과 2번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차식에 관한 문제를 배워봤는데,
이 문제는 차수를 어떻게 세는지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다음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동류항의 개념을 아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덧셈과 뺄셈의 계산에서는 동류항끼리만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동류항은 뭐냐라고 하면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을 바로 동류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2b 플러스 3a를 간단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동류항을 찾아줘야 되겠죠.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동류항. 그러면 a와 플러스 3a가 서로 동류항 관계에 있기 때문에 먼저 a 플러스 3a 마이너스 2b다 라고 바꿔서 한번 식을 써줄게요. 그 다음에 a와 3a는 4a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2b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고 2번도 한번 볼게요. 먼저 괄호를 풀어주면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동류항을 찾아주면 3x와 마이너스 2x가 동류항이 되고 숫자는 숫자끼리 서로 동류항이 되겠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2x를 계산을 해주면 x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2 플러스 3은 플러스 1이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괄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다음에 플러스 3a 마이너스 6b다 라고 괄호를 풀어서 식을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a와 3a가 동류항이기 때문에 서로 계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2b와 마이너스 6b가 서로 동류항이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3a는 a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플러스 2b 마이너스 6b는 마이너스 4b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류항을 먼저 찾아주면 2x 마이너스 x가 서로 동류항 마이너스 3y 플러스 2y가 서로 동류항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면 x 마이너스 y다 라고 간단하게 식을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는 덧셈 뺄셈을 할 때 서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한다 라는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기출문제인데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게요. 5a-2a-1을 간단히 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동류항인 5a-2a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5a-2a를 계산을 하면 3a-1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러이러한 식을 간단히 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한번 풀어줘 볼게요. 그러면 3x-15로 나타낼 수가 있고 뒤에 식은 플러스 2x-4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2로 나와 있는데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역수를 취해줘야 하기 때문에 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 2x-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바꿔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역시 괄호로 묶여있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풀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써줘 보면 이때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5 플러스 3x 마이너스 15 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x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다 라고 식을 풀어서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풀어서 써보면 3x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요 앞에 항부터 계산을 해주면 2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3x만 남겠죠. 그 다음에 뒤에 항을 한번 보면 지금 마이너스 곱해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부호를 바꿔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끼리 계산을 해주면 플러스 6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동료항끼리 묶어서 계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3x 마이너스 3x 없어지고 숫자만 남아서 숫자를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9다 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잡한 식의 계산까지 우리가 모두 다 계산을 한번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단원 뒤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모두 다 한번 풀어보았어요. 네, 3단원의 문제들은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하고 계산하는 연습을 좀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4단원 1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1번 1차 방정식과 그 1차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볼게요. 1번 등식이 나와 있는데 등식은 뭐냐면 등호를 사용해서 두 수 또는 두 식이 같음을 나타내는 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글이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등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같다라고 등호를 이용해서 표현한 식을 바로 등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변을 뭐라고 하냐면 좌변 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변을 바로 우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양변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은 3x 마이너스 5다 라는 식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식을 딱 봤을 때 등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식은 등식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왼쪽에 있는 이 변은 바로 좌변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항은 우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좌변과 우변을 합쳐서 양변이다 라고 이름을 부른다 하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식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았는데요. 등식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정식이다라고 불리는 거고 두 번째는 항등식이다라고 불리는 식이 있어요. 그럼 각각 어떤 개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방정식은 미지수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식이 나와 있어요. 이러한 식이 나와 있을 때 x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바로 우리가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방정식에서 알아야 될 거는 뭘까요? 바로 참을 만드는 그 해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는 바로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바로 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말이 나와 있다면 이 말은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그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그 x값을 구해라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 라는 말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랑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정식에 대한 개념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항등식이 나와 있어요. 항등식은 말 그대로 항상 등식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 두 개가 있는데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방정식이 있고 어떤 x값에 상관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항등식이 존재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식에 대한 성질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등식의 성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개념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A랑 B랑 같다라는 등식이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A와 B의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해도 역시 A와 B는 같다라는 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성질을 한번 볼게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A와 B가 같다라고 한다면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역시 이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계속 같은 원리가 나와요. 세 번째로 보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숫자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인데요. 만약에 A랑 B가 같다라고 한다면 양변에 같은 숫자를 곱해도 역시 이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성질이 있고요. 네 번째로 등식의 양변에 0이 아닌 수를 나누면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A랑 B가 같을 때 같은 숫자로 나누게 되면 등식은 항상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거는 나누는 숫자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0을 제외하고 어떤 숫자, 모든 숫자를 같이 나누었을 때 역시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식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1차 방정식을 풀이를 할 텐데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차 방정식의 풀이는 앞에서 배웠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항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항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항을 바꿔준다라는 개념이에요. 항을 넘겨준다, 항을 바꿔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 변에 있는 항을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등식이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이 -3이라는 숫자를 우변으로 넘겨주고 싶어요. 이때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등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역시 이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식이 있을 때 이 -3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3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더하기 3을 해주고 우변에다가도 +3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면 -3 +3이 없어지기 때문에 2x다 라고 나오게 되고 5 + 3을 해서 2x는 8이다 라고 좀 더 이식보다 간단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다가 이렇게 더해주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 -3을 그대로 넘겨주는 간단한 방법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때 -3을 오른쪽으로 넘겨주기 위해서는 부호를 바꾸어서 +3이다 라고 이항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했을 때 -3을 없애주기 위해서 +3을 더했던 것처럼 역시 -3을 우변으로 넘길 때는 이항을 시켜준다. 그때 중요한 거는 부호를 바꿔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은 방정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x에 대한 1차식이 0의 꼴로 변형되는 식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알아보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푸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1차 방정식의 풀이는 앞에서 배웠던 이항의 개념을 이용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순서로 기억을 해서 암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1차 방정식을 풀이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거의 매년 기출문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x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한다 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나와 있어요. +8 이런 식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x로 묶여져 있는 항 3x, 5x, 2x 이렇게 x로 묶여져 있는 항은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고 나머지 상수항,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모두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번이 말하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좌변에는 x가 있는 한끼리 묶었고 우변에는 상수한끼리 묶었기 때문에 동류한끼리 묶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변을 정리해서 동류한끼리 계산을 한 다음에 AX는 B꼴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눈다, 이런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X값을 구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런데 이번에서는 AX는 B의 꼴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A를 양변에 나누어서 X는 어떤 수다라고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X의 개수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순서를 기억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2x-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다라는 식이 나와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1번, x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준다라는 개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x로 묶여져 있는 항은 좌변으로 다 넘겨줄 거예요. 그럼 먼저 2x는 그대로 2x, 좌변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x가 우변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좌변으로 넘겨줘야 돼요. 이때 이항을 시켜주는 건데 이항을 할 때는 부호를 바꿔서 써줘야 되기 때문에 2x 플러스 x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모두 우변으로 넘겨주면 되는데 플러스 5는 원래 우변에 있으니까 5다라고 써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1은 좌변에 있기 때문에 이항을 시켜서 플러스 1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1번대로 정리를 했어요. x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묶었고 상수항은 모두 우변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양변을 정리해서 AX는 B꼴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x는 3x, 5 플러스 1은 6이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나타내 주었어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누어 주면 우리가 x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변을 나누기 3을 해서 x는 2다 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기도 한데 꼭 한 문제씩 나오는 문제이니까 이 세 가지 방법을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1차 방정식의 풀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괄호가 나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개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정수뿐만이 아니라 소수나 분수가 나와 있으면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정수로 고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소수와 분수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개수가 소수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 소수를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주면 우리가 소수를 정수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분수꼴로 나와 있어요. 분수꼴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두 수 혹은 세 수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우리가 정수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소수나 분수가 나와도 무조건 정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적절한 수를 곱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먼저 보면 2x 플러스 7은 15다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2x 플러스 7은 15다 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세 가지 순서를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는 x가 포함되어져 있는 식을 좌변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나머지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겨줘야겠죠. 그런데 15는 원래 우변에 있기 때문에 15라고 써주면 되고 좌변에 있는 플러스 7은 넘겨서 마이너스 7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식을 좀 더 간단하게 2x는 플러스 8이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고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플러스 4다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x는 4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3x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나와 있어요. 역시 세 가지 순서를 기억을 해서 x가 포함되어져 있는 항을 좌변으로 다 묶어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x는 원래 좌변에 있었기 때문에 좌변에다가 그대로 써주면 되고, 우변에 있는 3x를 넘겨서 마이너스 3x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숫자는 우변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6 플러스 2, 좌변에 있는 플러스 2는 넘겨서 마이너스 2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양변을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x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어주면 x는 플러스 2다 라고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의 답은 x는 2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3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3번은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는 3이다 라는 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괄호가 있을 때는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괄호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2x 플러스 2 마이너스 x는 3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x는 x끼리 좌변에다가 써주고 상수항은 모두 우변으로 넘겨줄게요. 그러면 3 넘겨서 마이너스 2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x는 플러스 1이다 라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은 x는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은 분수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분모에 속해 있는 숫자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와 3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각각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2분의 1x에 6을 곱하게 되면 3x다 라고 써줄 수가 있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36, 우변은 곱해주면 2x다 라고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우변에 있는 2x를 넘겨주고 좌변에 있는 상수항을 넘겨서 계산을 해주면 3x 마이너스 2x는 플러스 36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고, x는 36이다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4번의 답은 플러스 36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고, 연습 문제까지 한번 다 풀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1차 방정식의 활용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 문제에 미지수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는 문제를 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는지 파악을 해서 직접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로 놓는다. 즉 문제에서 x에 대한 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먼저 잡고, 두 번째는 그 미지수 x를 이용을 해서 내가 직접 방정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 방정식을 풀어주고 마지막으로 구한 해가 조건에 맞는지 확인까지 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수의 4를 더한 후에 2배 한 수는 처음 수의 3배보다 이만큼 작다라고 한다. 어떤 수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놓고 우리가 방정식을 직접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천천히 해보면 어떤 수에 4를 더한 수는 그거의 2배, 더한 후 2배 한 숫자는 처음 숫자의 3배, 즉 3x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3x보다 이만큼 작다 라고 식을 세워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미지수를 우리가 잡은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법으로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줘 보도록 할게요. 먼저 괄호가 있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2x 플러스 8 써주시고 3x 마이너스 2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x는 x끼리 좌변으로 모아줘야 하기 때문에 2x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2 넘겨서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어서 x는 플러스 10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 x는 10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고, 이제 확인하는 작업까지 한번 해볼게요. 어떤 수에다가 4를 더한대요. 어떤 수에 4를 더하고 2배를 한 숫자는 처음 수의 3배, 3 곱하기 10보다 2가 작다라는 이 등식이 성립을 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괄호부터 계산을 해주면 14 곱하기 2는 30 마이너스 2와 같다인지 계산을 해보면 좌변은 28이 나오고 우변 역시 28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이 제대로 성립이 됐다라고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x를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방정식을 세워서 풀이를 해준다라는 개념까지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4단원 뒤에 있는 확인 문제를 다 풀어오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설을 한 뒤에 5단원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4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